각 개인이 여러 단계에 걸쳐 성장 과정을 겪는 것처럼 행성과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자연의 주기와 여러 시대들을 거치게 된다. 그리고 시대의 순서를 살펴보면 행성에서 살아온 생명의 형태가 어떠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초기에는 황금시대였으며 지구에서 이 시대는 아담과 이브 그리고 천국의 정원과 관련되어 있다. 이 시기가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웠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사람들이 지닌 내면의 의식은 아름답고 순수했다. 이 기간 동안에 생명체들은 평화로웠으며 대지는 생명체들의 안락과 안녕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해 주었다. 각 개인들은 영적인 내면의 정의감에 의해 인도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법률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이 시기에는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떠한 전쟁이나 조그마한 충돌조차도 없었다. 부정적인 삶의 방식이 행성 전역으로 퍼져나가면서 황금시대는 곧 백은시대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시기에는 얼마나 잘 자신을 보호하느냐에 따라 생존과 죽음의 차이를 만들어내게 되었고 사람들 간의 분리와 사소한 분쟁들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고 행성이 다음 단계로 진입함에 따라서 생명들은 더욱 부정적으로 변해갔다. 이 백은시대는 황금시대보다 수십만 년이 짧았다. 지구에서 새로운 시대는 이전의 시대보다 매번 짧아지게 된다. 다음은 청동의 시대로 처음에는 부정성과 긍정성이 균형을 이루게 된다. 5가지 격정이 마음에서 자라나고 인간이 만든 법률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퍼지게 된다. 통치자들은 원래 각 개인들이 소유한 권리나 특권을 스스로 소유했다. 지구에서 청동시대는 100만 년도 가지 못하고 끝내게 된다. 뒤를 이어 모든 시대 가운데 가장 부정적이었던 제4기의 시대는 지구에서 수십만 년간 지속되었다. 이 시대를 철의 시대라고 하며 이 시기에는 어둠과 부패가 만연하고 무분별하고 잔혹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지구에서 450만 년 동안이나 계속된 하나의 이러한 전체 주기가 완전히 끝나가고 있다. 금성이들은 금성의 지난 역사를 연구함으로써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시대적 주기를 겪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패턴은 지구와 동일하다. 황금기에서 철의 시대까지 이어진 후 휴지기를 맞고 나면 또 다른 황금시대로 되돌아가는 형태. 우리는 화성인과 토성인들을 처음 만나고 나서 이들 행성들도 유사한 주기를 겪으면서 진화해 왔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방문했던 수많은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지구도 이런 우주적 주기를 따르고 있다. 모든 행성들이 동시에 동일한 시대를 맞이하는 건 아니다. 우리 금성의 지난 과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의 과거가 여러분의 지구와 아주 닮아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우리는 오늘날 지구를 괴롭히고 있는 동일한 여러 문제들을 한꺼번에 맞이하게 되었다. 전쟁이 일어나고 도시는 노후화되었으며 도덕은 타락하고 시민들의 일상생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와 같이 산적한 문제들과 절망적인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통해 지구도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당시 금성인들을 괴롭혔던 전쟁들은 서로 간의 사고방식의 차이와 물론 지구에서와 같이 욕심으로 인해 촉발되었다.
금성은 소규모의 부유한 사람들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되었다. 오늘날 지구에도 똑같은 상황이 존재하고 있다. 삶은 이 적은 숫자의 엘리트 집단을 위한 놀이에 불과했다. 오랫동안 몇 번의 혁명이 시도되었지만 성공하진 못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지배계급이 만들어 놓은 게임을 자신도 모르게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동자 계급은 정부의 지시에 충실히 따름으로써 신뢰를 쌓아 본격적으로 정부 기관에 침투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토록 기다려온 이날을 금성의 역사에서는 시작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 잊을 수 없는 날에 금성에서 가장 존경받고 자랑스러운 지도자들은 정부와 군대를 해체시켰다. 그리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는 돈을 거리와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기쁜 마음으로 불태워버렸다. 이 영광스러운 첫날에 모든 사람들은 단지 옷과 음식, 땅에 파종할 씨앗만을 가지고 무리를 지어서 도시를 떠나 행진해 나갔다. 아울러 낡은 도시와 재산, 집과 차, 그리고 지난 삶을 지탱해왔던 모든 것들을 영원히 그곳에 남겨두고 떠났다. 목적은 간단했다. 시골로 내려가 각자가 독자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안정된 가정을 버리고 불확실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나는 이러한 사람들의 결정과 용기, 그리고 신념은 그야말로 놀라운 것이었다. 물론 일상적 삶의 편리함에 애착을 느끼고 있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선뜻 떠난 것에 마음이 내키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도 점차 버려진 도시에 남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다. 부유한 권력가들의 모양새는 좋지 않았다. 하지만 하층 계급들은 어떤 형태의 사회적 구조를 계속 유지하거나 재산과 권력의 재분배를 추구하기보다는 지난날의 삶의 형태를 철저하게 버렸다. 그들은 권력가들이 더 이상 장난칠 수 없고 하고자 할 수도 없는 새로운 게임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결국 하룻밤 사이에 금성의 권력가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사람들의 의식도 변화하여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서 상승하게 되었다. 금성이들은 물질적인 안락이나 기존의 안전한 방법을 버리고 태도와 이해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보였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탐욕과 집착은 모두 사라져 버렸다. 결국 상류층은 홀로 남겨졌다. 자기들을 잘 따르던 대중들도 없어지고 정부의 조직들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할 일이 없었다. 또한 공장도 없어지고 일할 곳도 없어진 까닭에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도 가난하게 지내야만 했다. 고용인들과 대형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사업도 할 수가 없었다. 모든 것들이 극적으로 변화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동안 축적된 기술적인 지식과 생산 기술을 지닌 채 보다 단순한 자급자족하는 삶의 형태로 옮겨가게 되었다. 비록 일부 반대자들이 자기들만의 거주지를 세워보려고 시도해보았지만 그들의 숫자는 너무 적었고 대부분의 도시들은 버려진 채 남게 되었다. 그렇다고 패배한 지도자들을 비롯한 남아있던 상류층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다. 즉, 이러한 사람들은 행성을 떠나기로 했던 것이다. 보다 더 자신들에게 적합한 행성을 찾아서 떠나는 것이 그들의 목표였다. 당시 그들은 지구가 초목이 푸르게 우거진 녹색 행성이며 금성에서 멀지 않다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지구는 금성을 떠나고자 하는 사람들을 받아줄 가장 선망하는
후보지가 되었다. 한편 보다 나은 삶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고 전원 지역으로 내려갔던 금성인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됐다. 비록 이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커다란 고난에 부딪혔지만 자신들이 추구했던 삶을 쟁취했던 미국의 개척자들과 같았다. 원시적으로 살아가던 초기 시절에 사람들은 필요한 식품을 스스로 재배하고 생필품들을 스스로 공급하면서 시골에서 단순하게 생활했다. 그 후 산업에 있어서 일종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면서 삶이 점점 복잡해지고 다시 부정적이 되기도 했다. 마침내 새로운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이러한 과정에서 퇴보함 없이 현대적 기술을 갖춘 채 전원으로 다시 돌아갔다. 보다 자연적인 기술과 자연적인 삶의 방식은 오늘날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복잡하고 인위적인 기술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보다 발전되고 산업화된 독창성을 갖게 하였다. 변혁이 시작되던 초기에 금성인들은 자유가 거의 없거나 전혀 없는 삶으로부터 탈출하고 있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시간을 고용주를 위해 바치는 것은 노예 형태에 지나지 않으며 무의미하고 만족감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경제는 더욱 전문화되어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에 대해 만족감을 느낄 수 없었다. 그리고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재능을 가진 분야에서 일할 기회도 없었다. 인간이 만든 수없이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었으며 그로 인해 영적인 법칙들은 오늘날의 지구에서와 같이 관심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 삶은 수많은 해야 할 것들과 하지 말아야 할 것들로 이루어졌고 사람들은 마치 파도에 밀려 떠다니는 유목과 같았던 것이다. 변혁 이후의 새로운 삶 속에서 각 가정은 처음에는 스스로 노력하여 필요한 식량을 조달할 만한 터전을 마련하였다. 초기의 사람들은 생산한 제품을 이리저리 교환했지만 점차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전문화를 최소화하고 자급자족하려고 노력했다. 사람들에게 기초적인 기술들을 가르쳐주는 교육이 실시됐으며 얼마 후 모든 가정들은 필요한 대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자급자족하는 마을들이 행성 전역으로 퍼져나갔다. 충분한 식량을 재배하는 것이 최대로 힘드는 일이었다. 모든 가정마다 인공적인 비료나 화학제를 살포하지 않고 생산성을 높이는 경작법을 배우는데 깊이 몰두해 있었다. 이러한 시도를 시행한 초기에는 수확량은 좋지 않았으며 금성인들의 기술로도 굶주림의 고통을 줄일 수가 없었다. 어느 마을에서 보다 큰 사업을 처리하기 위해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 작업장을 설립하였다. 이곳에는 소형 비행선과 다른 장치들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시설들이 있었으며 이렇게 되기 위해 그들은 지식과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했다. 생산 라인과 전문화는 결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했다. 우주선과 같은 것들이 한 개인이나 소수의 사람들에 의하여 제작되었다. 그러나 마침내 우주선들이 컴퓨터화된 기계들에 의해 자동화되어 생산되기에 이르렀다. 새로운 삶의 방식 속에서도 육체 노동이 경시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창의적인 일에 종사하는 것이 각 개인들에게 성취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각 가정별로 살 집과 작업장을 스스로 만들었으며 필요한 것들을 이곳에서 제조했다. 삶의 모든 수준에서
개인이 가장 중요시 되었고 노예화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인간들이 포기해버린 현대 문명의 이기보다도 훨씬 더 개인을 중요하게 생각했었다.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하나의 방식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늘 갈등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개성을 촉진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금성에서의 새로운 삶은 예전과는 아주 달랐으며 이것을 설명하는 데만 해도 한 권의 책이 필요할 것이다. 주목해야 할 중요한 점은 이와 같은 새로운 삶의 방식이 사람들이 지닌 고차원적인 의식을 반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아무도 땅을 소유하지 않았으며 금성의 새로 형성된 공동체에 세금을 내는 일도 없었다. 만약 어느 가족이 이사를 하고자 했을 때는 다른 가족에게 집과 땅을 물려주고 떠나고는 했다. 그리고 두 번 다시 중앙정부를 만들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중앙정부를 만드는 것은 권력에 굶주린 사람이나 인간이 만든 법률을 적용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 뿐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결코 법률을 통과시키거나 정책 부서를 필요로 하거나 돈을 찍어낼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금성에는 화폐의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이러한 삶의 방식이 과거 이 지구에도 존재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아마도 한두 번은 공동체를 만들고자 시험적으로 실시해 보았을 것이다. 내가 알기로는 금성에서 새로운 삶의 방식이 성공을 거둔 것은 이들이 최고신의 우주 법칙을 잘 이해하고 이에 따라 생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욕심이나 분노, 허영심, 그리고 물질에 대한 집착을 예전보다 덜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모든 개개인들이 자신은 영혼이며 따라서 많은 생을 살아가는 불멸의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던 것이 삶을 원활하게 흘러가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들이 물질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며 재산이나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다. 대신에 어느 한 가정이 더 많은 물질적인 것들을 가짐으로써 행복할 수 있다면 그들은 가진 것들을 기꺼이 나누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개인적인 태도는 대변혁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사회의 전통적인 구조와 체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다. 변혁 이후에 금성의 마을들에서는 원시적인 생활을 하지 않았으며 단지 단순하고도 자연적인 삶을 살았다. 아주 진보한 기술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었으며 태양이나 자기 에너지처럼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다만 이것들을 보다 세련되게 개조하기만 하면 되었다. 또한 엄청난 수용 능력을 지닌 원반형 비행체들이 우주를 탐험하는 데 이용됐다. 먼 지역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는 대화형 기계들이 존재했는데 심지어 이러한 기계들은 이질적인 언어를 우리 행성에 맞는 언어로 번역을 해주기도 했다. 우리의 기술적인 성장은 멈추지 않았으며 과학기술이 주인이 되어 우리를 지배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은 우리의 하인이 되어 우리에게 봉사했다. 우리의 경우에 우주여행이 몇몇 과학자들이나 우주비행사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금성의 우주선들은 중력을 중화시킴으로써 일반인들도 우주여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행성 간의 통신 장치도 개발되었으며 우정과 형제에는 모든 사람들이 우주의 신비를 정복하도록 도와주었다.
우주 여행을 통해서 물질 세계에 대한 사람들의 시야가 엄청나게 확대되었고, 행성에서의 우리의 삶이 수세기 동안 대단히 성장함으로써 마침내 아스트랄계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최고신의 법칙을 관찰함으로써 개인적인 면에서 이전보다 영적으로 훨씬 성장하게 되었다. 개개인들이 마음대로 물질 세계를 초월한 세계들을 점점 더 많이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개인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이들은 점점 더 영혼으로서 자신을 자각하게 되었고, 물질 세계는 영혼의 삶 속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곳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생명의 파동이 부정적이 아니라 매우 긍정적이었으므로 삶이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고양되었다. 하지만 금성인들이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갑자기 아스트랄계에 존재하게 된 건 아니다. 이러한 변화는 점진적으로 미세하게 일어났으며 수많은 세월에 걸쳐 일어났었다. 내가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하는 것은, 이제까지 금성에 관해 말한 내용들은 수백만 년에 걸쳐 일어났던 사건들로서 전체 역사를 아주 요약해서 언급했다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한 만큼 물질 세계와 물질적인 즐거움은 점점 덜 추구하게 되었다. 의사소통도 점점 더 정신적으로 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의식도 점점 더 아스트랄 수준에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윽고 영적으로, 기술적으로 금성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삶과 죽음을 통제할 수 있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그들의 의식이 아스트랄계와 보다 더 적합해짐에 따라서 자신들의 육체와 물질적인 밀도를 가진 것들에 더 이상 집착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대부분의 금성인들은 육체를 버리고 전환하기로 하였으며 지금은 아스트랄 밀도에서 삶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금성인들이 물질 세계를 떠남으로써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우리는 단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아스트랄계에서 삶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물질 세계에서 지은 카르마적인 빚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아스트랄계를 떠나 다시 물질 세계에 태어나서 그 빚을 갚아야만 한다. 그리고 일단 육체로 물질 세계 속에 오게 되면 육체가 죽지 않는 한 다시 아스트랄계에서 살기 위해 돌아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육체로 변형시킨 것을 계속 유지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나는 아스트랄계인 금성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어린아이였을 때 나는 진동을 낮추어 아스트랄체의 복제본인 육체를 구체화시켜 나타나도록 하였다. 그리고 나의 삼촌과 동료와 함께 지구에서 살기 위해 물질 행성인 금성을 떠났던 것이다.